반갑습니다. 2020년도에 시행됐던 5급 공채 빗셋 자료 해석 기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나책형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실수로 안타깝게도 그 영상이 다른 영상을 업로드하다가 실수로 삭제됐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복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다시 찍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볼게요. 바로 매칭형 문제가 나왔는데 그 매칭형 중에서 좀 특이한 유형입니다. 일단 갑국을 찾고 그 갑국에서 그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2017년 IT 산업 3개 분야 나와 있죠. 표 3개니까 인수합병, M&A 건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갑국부터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겠죠. 봅니다. 보고서를 보면 각국의 IT 산업 인수 그 합병 건수는 세계 분야 모두에서 그 매년 미국의 10% 이하에 불과했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막노동 문제입니다. 1번이라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건데 다시 따져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10%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미 10%를 넘었죠.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맞다면 모든 부분에서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 부분에서 일단은 충족을 못했다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겠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10%를 넘었어요. 일단 두 개를 빨리 지울 수 있어서 좋네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살아남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CD는 당연히 이 두 개도 확인을 해야겠죠. 자, 넘어갔죠. C도 아닙니다. 자, C는 이제 볼 필요 없고 뭐 다 세입하네요. D는 마지막 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을 그 추이를 보면은 소프트 그다음에 컴퓨터는 매년 증가했고 인터넷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그거 했다 이렇게 봅니다. 매년 증가한 거. 자, 소프트웨어가 지금 매년 증가합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서 D가 탈락을 합니다. 그럼 따라서 D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D는 지금 D국의 이제 나머지 이제 M&A 17년도 거를 이제 다 더하면 49, 38, 87, 87에다가 이거 더하면 105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되게 좀 그 그림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날씨와 관련돼 있어요. 자, 볼게요. 관측 날씨랑 예보 날씨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팀이 4개가 있고, 자, 어찌됐건 정확도 가장 높은 거, 임계 성공 지수 가장 낮은 거. 자, 그럼 정확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임계 성공 지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주어진 정보에 있습니다. 자, 봅니다. HFMC를 다 더하고 분자에는 H 더하기 C. 자, 임계는 H. 자, 그러면 이 분류표를 참고해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같을 때 이제 각각 비 올 때, 눈 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를 때 뭐 이런 식으로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바로 전체를 뜻해야 됩니다. 왜? 이거 말고는 없잖아, 지금. 다른 게 없잖아, 변수가. 그럼 12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언제 다 더합니까? 언제 볼 거예요? 자, 그럼 HC가 뭡니까? 각각. 구름은, 그러니까 이제 비면 비, 해면 해. 같은 걸 말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봅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는 걸 찾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다 똑같아가지고 예보를 잘 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10입니다. 자, 나머지도 빠르게 봅니다. 이렇게 같이 살 필요가 있나? 가를 기준으로 가면 됩니다. 가를 기준으로. 틀린 것만 체크해 볼게요. 이미 3개를 넘었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얘는 아무리 잘해야 9가 될 테니까. 근데 이미 10이 있잖아. 가장 높은 걸 찾는 거고. 얘도 벌써 3개가 깎이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얘도 볼 필요 없네요. 그럼 정확도는 가가 가장 높습니다. 자, 임계 성공 지수가 가장 낮은 팀. 자, 이렇게 되면 선지를 활용하는 게 맞겠죠. 언제 다 구합니까, 이거를? 임계 성공 지수가 가장 낮은 팀이니까 나랑 라를 비교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 둘 중에 낮은 팀을 고르면 되겠죠. 자, H는 알겠는데 이번에는 분모가 들어가는 거에 C가 빠집니다. C는 해가 되겠죠. 자,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분모가 8이 되겠죠. 원래 12가 전체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H는 이제 B였으니까 B 4개네요. 2분의 1이네요. 자, 라 볼게요. 라는요, 몇 개 빠지죠? 어, 라는 지금 하나랑, 잠깐만. 많이 빠지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벌써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는 뭡니까? H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 볼 필요 없죠. 당연히 얘가 더 작죠. 25%, 50%. 자, 그러면 임계 성공 지수는 라가 가장 낮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보고서 문제인데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유형을 모르고 그렇게 뭐 자료가 심플하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 물량은 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뭐 볼 수 있고요. 자, 경제활동 인구 없습니다. 자, 그럼 경제활동 인구 빠르게 체크합니다. 리을 들어가야겠죠. 택배업 매출액은 나와 있고. 자, 연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2001년에서 10년, 11년에서 18년인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15에서 18년밖에 없겠죠. 그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겠죠. 필요하겠죠. 그럼 기업은 포함이 돼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벌써 선지를 3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이 마지막으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유통업 매출액인데 유통업 매출액을 언급했다면 필요하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 정확하게 11년부터 18년까지 유통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임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15일 근 2주 동안 몸무게랑 섭취 소비 열량, 그다음에 만보기 측정값, 교통수단에 대해서 지금 나열돼 있고요. 이것도 뭐 변수가 없어요. 딱히 뭐 이렇게 함정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실수로 내가 못 보거나 잘못 보는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사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2.5점이 중요한 지금 시험이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가 피셋은. 자, 만보기 측정값이 9,500 이하였다고 해요. 택시를 탔을 때. 자, 봅니다. 이건 포함되죠? 이하니까. 택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맞습니다. 자, 섭취가 소비보다 많을 때 몸무게가 바로 전날보다 1kg 이상 증가했다. 뭐 그냥 보면 됩니다. 그 헷갈리게 뭐 놓치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8일날 많죠. 1kg 이상 증가했지. 1.7이니까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얘는 1.1kg. 오케이. 나머지는 다 소비 열량과 같거나 아니면 소비 열량이 더 크죠. 섭취보다. 맞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그냥 가긴 좀 뭐하니까. 자, 디귿 버스를 이용한 날은 바로 전날보다 감소했는지. 자, 뭐 빠르게 봅니다. 감소. 자, 여기는요. 6일에서 7일 사이에는 동결입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안 되고요. 또 만보 이상인 날은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섭취 열량이 2,500인지 그냥 빠르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3일을 보면 만보기 측정 그 값이 14,000보인데 섭취 열량이 2,400이니까 부합하지 않죠. 네, 그 주어진 자료의 내용과. 정답은 따라서 4번의 1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보고서 이제 비슷하긴 한데 표 차트 변환형이랑 좀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고서를 이제 자료와 시각적인, 그래서 이제 부합하지 않는 걸 따드리는 건데 난이도가 이렇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중상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스마트폰 사용자 3427만 명 중에서 월 1회 이상 동영상을 시청한 거는 3246. 일단 체크만 해두고, 동영상 시청자 중 월 1회 이상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용자는 2075만 명이었다. 2075만 명. 자, 그럼 방향이 이거와 1번과 매칭이 되겠죠. 왜냐면 보고서 이렇게 순서대로 대부분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말해줄 수는 없는데, 뭐야, 랩이야? 갑자기 라임을 좀 하고 있어. 라임 쩔었네. 자,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대개는 그렇게 가요. 1, 2, 3, 4, 5.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한 80%, 거의 90% 정도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봅니다. 그러면 자, 방송 시청 월 1회 이상 그 어딨어? 여기 있다. 동영상 및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비율이라고 했죠, 여러분. 자, 3427, 3246이니까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동영상 시청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집합이고 그 안에 작은 집합이니까. 자, 봅니다. 3427.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짜증나긴 하죠. 이거 수치를 봐야 되니까. 그럼 빼줍니다. 이 정도는 뭐 빼줄 수 있잖아. 127에다가 54 더하면 181이네. 자, 그러면 아닌 사람들의 비율이 181이니까 이거 계산하는 건데, 자, 여러분.
자, 이게 5%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곱하기 5를 0.05로 하면 되겠죠. 근데 얘를 제외하고 얘만 이제 3,400에 5%만 해줘도 190이에요. 그 말은 뭐야? 5%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5%에 한없이 못 미치는 건 아니고 5%에 가깝다. 하지만 5%는 안 넘는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의 그 반대에서 가면 5.3%가 나오죠. 이 친구랑 뭔가 딱 맞는 느낌이 지금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잠깐만. 잘못 설명했네. 죄송해요. 3,400에 5를 곱하면 3,400의 5%는 170이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181보다 크긴 해요. 그럼 5%는 넘어요. 하지만 수치가 그렇게 막 크게 넘지는 않죠. 기껏해야 이거 뭐 소수점 이거 이제 무시하고 27을 10 정도 남는데 3,427분의 10은 거의 뭐 한 뭐랄까 1%도 안 되잖아요. 한 0.3%? 그러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빼주면 5.3이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얘 볼게요. 2075 했잖아. 근데 60.5%래. 그럼 60%를 기준으로 맞는지만 보는 거지. 3427에다가 곱하기 60을 했을 60%를 하면 얘가 되는지. 자, 3400이 60%부터 해줄까요? 그럼 뭐 2024명이 되나? 2024가 되지. 자, 나머지 이제 뭐 27에 하면은 2040. 나머지 27 하면은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75명이니까. 그러니까 60.5%가 타당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맞습니다. 이런 문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해. 왜냐면 이게 다 오로지 계산이거든요. 이 계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 좋은 방법, 나쁜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아니면 나는 이게 더 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호불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나만의 방식을 이제 계산을 설명하는 거는 조금 저도 좀 애매하네요. 2번 봅니다. 자, 스마트폰이 7112인데 827이면 얘 10%가 711이잖아. 그럼 10% 이상인 건 맞지? 됐죠? 자, 월평균 방송 프로그램은요, 1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827에 여러분, 827에 10%는 뭐 82.555 가겠죠? 74니까 맞죠?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봅니다. 네, 뭐, 별거 없죠? 60대 이상은 50% 미치지 못하고. 3번도 맞고요. 4, 5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남성이 여성보다 길고요. 10대 이하가 가장 많은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은 여성이 남성보다 9.6분. 그러니까 맞죠? 자, 3배 이상이냐라고 하고 있어요. 20대 시청 시간이. 자, 120.5입니다. 3배 이상. 60대 이상이 38.6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그냥 40으로 보자고. 40에 곱하기 3하면 120이니까 그걸 이미 넘잖아. 그럼 당연히 38.6의 3배 이상은, 그러니까 가볍게 넘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일 건데, 봐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좀 순서를 약간 바꿔놓죠. 근데 대부분 1, 2, 3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순서대로. 월평균 방송을 보면 오락이 전체의 45%. 자, 방송 프로그램 시청 시간이 어디였지? 이걸 다 더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 74.5. 그럼 뭐 75로 볼까요? 반올림해서. 얘는 뭐 버려주고 29. 이게 지금 45%를 넘냐 안 넘냐를 보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이거 저 반올림 안 하고 74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50%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자가 당연히 37이 돼야지. 왜? 반땡이니까. 근데 45%를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서 뭘 빼주면 돼? 그냥 3.7을 빼주면 돼. 왜 얘가 50%니까? 얘 10%는 뭔데? 5%잖아. 퍼센트 포인트. 빼주면 이게 뭐야? 45%겠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한 30, 한 3.3이잖아요. 근데 29는 이거 한참 못 미치죠. 따라서 45% 미만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몇 분을 소모했는지 모르겠네요. 6번 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경기가 지금 6개 팀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2번씩 경기를 합니다. 2번씩. 자, 당연히 6팀이니까 1대1 매치니까 3경기가 하루에 진행되겠죠. 팀당 한 경기. 자, 이기면 3점, 지면 빵점, 무승부 1점. 자, 누적 승점이 가장 높은 팀. 자, 현재로서는 D팀이 우승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1번 봅니다. A씨는 승리한 횟수가 같다고? 자, 일단 3점이니까 한 번 이겼고 2번 이겼네.
나머지는 이제 없으니까 1승, 2승 맞죠? 3승 이게 뭐야? 얘는 2번 이기고 3번 이겼는데 1번이 잘못됐네요. 1번이 정답이 됐네요. 굉장히 이제 쉽게 지금 답이 나왔는데 그래도 봅시다. 자, B팀은 화요일에 패배한 적이 없다. 자, 화요일에 여러분 전 승점에서 플러스 1점이 됐다는 건 뭐야? 무승부라는 거죠. 맞습니다. 패배 안 했어요. 모든 팀이 같은 경기에 무승부. 이건 뭡니까? 바로 모든 팀이 사이좋게 1점씩 올라간 그 날을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여기 있다. 보이시죠? 23일이네요. 있습니다. 자, C팀은 3월 14일 누구랑 이 팀과 경기에 승리했다고. 이건 어떻게 보냐면 자, 이 팀은 일단 전일 대비 승점 변화가 없어. 그럼 얘는 졌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봅니다. 1점, 1점. 얘는 무승부라는 거고 무승부라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3점에 이겼어. 그럼 당연히 얘의 재물은 누가 돼? 희생양은. C팀의 희생양은 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머지 1점씩 올랐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데? 얘네들은 무승부가 돼서 절대 질 수 없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4월 30일 경기 결과가 달라져도 우승팀은 바뀌지 않는다. 자, D는요. 30일 날 졌어요. 그럼에도 승점이 가장 높아. 누적 승점이. 그럼 얘 바로 밑에 있는 얘를 보자고. 얘는 이겼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얘는 12점이죠. 얘 이겨봐야 15점이라고. 변화해봐야 얘도 15점이고 결국엔 얘가 이깁니다. 따라서 우승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칭형 문제인데 갑국이 뭔지 자 봅니다. 중졸, 고졸, 대졸별로 전일제, 시간제, 무직자, 근로 형태 비율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자, 대졸이 이건 좀 써주는 게 좋겠다. 헷갈릴 수 있겠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실전에서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제를 물어봤죠? 봅니다. 자, 10 이상 맞고 20 이상 맞고 여기다 20 더한 게 얘보다 작으면 되겠죠. 맞고 여기다 10 더한 게 얘보다 작으면 충족을 하는 거죠. 왜? 얘 입장에서 이상이면 얘네들한테는 초과가 되는 거니까 20 더하면 51이니까 맞고 자, 20 더하면 59 맞고 자, 10 더하면 64 맞고 마지막 자, 10 더하면 그러니까 20 더하면 51 그 다음에 59 10도에서 59여야 되는데 여기서 충족을 못합니다. 이 일단 제거해주고 자, 시간제는요. 고졸의 경우 중졸, 대졸보다 크지만 차이는 3%포인트 이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빠르게 파악을 해볼게요. 보고 있지. 짜증난다, 이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3%포인트 이내라고 했죠, 각각. 근데 이거 6%포인트니까 A는 바로 여기서 제거됩니다. 2, 1 맞고. 그 고졸이 가장 높아야 되니까 얘는 충족. 14, 15, 13. 얘도 충족. 19, 20, 19 충족. 나머지를 다음에 이제 보면 되겠죠. 다음 조건을. 한편 갑국의 무직자 비율은 대졸의 경우 20% 미만이나 대졸의 경우 20% 미만이나 20% 미만이나 안 되죠. 그럼 비디 중에 답이 나옵니다. 자, 고졸의 경우 25% 미만. 무직자 25% 미만, 25% 미만 누굽니까? B가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갑국에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10개 직무 역량 중요도의 산업 분야별 자료다. 옳은 것을. 자, 문제 간단합니다. 역량이 좀 많긴 해도 10개임을 알려줬고 기껏해야 산업 분야는 4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도 5점 만점인 거 체크 한번 해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기억. 자, 신소재에서 상위 2개 1, 2등. 자, 문해, 수리 어딨어? 그럼 얘네들보다 낮은 게 있는지 높은 게 있는지 높은 게 있는지만 빠르게 판단하면 되겠죠. 4658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맞다라는 뜻이 되겠죠. 기본 옳습니다. 자, 최대 최소의 차이가 가장 큰 건 미디어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바로 미디어로 가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의 진짜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이동하는 겁니다. 일단은 미디어로. 자, 5구잖아. 가장 높은 게 가장 작은 게 68이고 저 그럼 소수점 무시하고 그냥 100의 자리로 볼래요.
소수점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차이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 90일 차이가 나네. 그럼 나머지는 빠르게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4.5 얘가 가장 큽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친구는 누가 될까요? 388. 자, 그렇게 되면 뭐 어차피 90을 안 넘으니까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가장 크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 봅니다. 466 가장 낮은 친구가 누굴까요? 378, 2288. 자, 비슷하긴 한데 미디어가 아직까지 최고로 높습니다. 자, 458이 가장 높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낮은 친구는 397이 되나? 얘 뭐 기껏해야 60대에서 그치겠네, 차이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그냥 안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조직 이해 어딨어? 봅니다. 뭐 397, 378, 388. 그런데 미디어에서 기술 능력이 더 낮아요. 그래서 틀렸고. 자, 4개의 평균. 그죠? 평균은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이런 문제들은 평균을 꼭 물어봅니다. 폼 자체가 평균을 물어보는 그 문제의 폼입니다. 가장 높은 직무는 문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 더해서 나누기 4 할 거야? 내가 AI 알파고야 막. 그러면 상관없겠죠. 계산이 진짜 너무 빠르면은. 그럼 진짜 저는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풀어도 사실 그렇게 풀어도 느려도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적성 시험은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자 이 말이지. 자, 문해를 보면 58, 52, 45, 50이잖아. 그럼 나머지 비교로 가는 겁니다. 비교로 가는 거예요. 이거 비교 값이에요. 지금 딱 봐도 지금 크잖아. 얘는 볼 필요도 없지. 3 막 4점 초반 이러니까. 그럼 얘가 일단 큽니다. 나머지 다 얘를 따라가는 지금 수치가 없어. 얘를 볼까? 얘는 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조밀한데? 그럼 얘는 이제 따져주면 되지 뭐. 자, 58에서 44면 현재 문해가 14점을 이겼어. 여기다 쳐줄게요. 자, 얘는 근데 직업윤리가 14점을 이겼어. 그럼 세임이죠. 여기까지는 동률이라는 거지. 그럼 마지막 무승부에서 얘네들의 승패가 갈리겠네. 자, 14점 똑같이 직업윤리가 앞서간다. 그런데 문해에서 11점을 앞서가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뭐 직업윤리가 몇 점? 플러스 3을 앞서갔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내가 소수점 무시했으니까 0.03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찌됐건 얘가 커요. 그럼 틀렸습니다. 자, 9번,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 부동산, 기타 재산 압류 건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찢어놨지. 옳은 것. 자, 부동산 압류 건수는 매년 기타의 4배 이상. 야, 여러분 4배 해보면 24,000이니까 맞지. 근데 얘지 이거 어떻게 빼주면 되죠. 근데 약간 좀 실전에서 내가 막 되게 생각이 안 나고 떨린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빼서 하세요. 빼서 해도 뭐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14만 7천이라고 하면 12만이니까 뭐 11만 X 정도가 되겠죠. 뭐 몇 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얘 4배를 해주면 8만에다가 이거 8로 해도 뭐 한 11만 초반이라서 이것도 4배 이상 맞거든요. 근데 얘는 뭐야? 12만 4천. 근데 여기서 안 됩니다. 왜? 얘 4배 하면 벌써 14만 넘어가거든. 여기서 탈락.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한 방식이 실전에서 원래 실전에서는 막 무슨 강사나 막 누가 막 이렇게 막 멋있는 거 설명해줘도 내가 그걸 스타일을 그 스타일과 뭔가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거 거의 안 나와요. 거의 90%못 나옵니다. 본인이 하던 대로 그 방식 나오게 돼 있어요. 적성이 원래 그래요. 진짜 신기한 건데.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뭐로 가든 답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을 말을 한 거고. 자, 4배 이상이다. 좀 그 이제 적성에 맞는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내가 무슨 뭐 계약한 강사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니라. 자, 4배 이상입니다. 부동산 기타. 그게 무슨 소리냐면 4배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고 1이라는 거지. 얘 기준에서 4배 이상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볼게요. 그 결과적으로 뭐지? 전체 값이잖아.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5 이상이라는 거지. 그럼 무슨 소리? 얘에다 곱하기 5를 해봐. 그럼 숫자 5가 되잖아. 근데 얘는 5 화살표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5보다 크다. 그럼 무슨 소리? 여기다 곱하기 5한 값이 얘보다 작으면 이 말이 충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곱해봐요. 얘는 널널하죠. 얘도 곱해봐요. 13만 5천, 13만 5천 작습니다. 얘 곱해봐요. 17만 아닌가? 여기서 오바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얘네 둘을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봐도 뭐 이때 부동산 압류 건수가 가장 많은 이거 그냥 빼야 될 것 같은데 빼면 되지 뭐 13만 3천 한 12만 9천 정도 되나? XXX 얘는 뭐야 12만 한 천 얘는 빼주면 12만 4천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얘가 가장 크네요. 맞습니다.
부동산 압류 건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 그 다음에 기타 재산은 그냥 전년과 동일하다고? 29814 그대로 간다고? 아, 그럼 여러분 이게 보면 얘를 그냥 3만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15분으로 보면 15만으로 보면 여러분 12만과 3만이니까 대략적으로 4대 1의 가중치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쯤은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얘 12만이니까 30% 계산하면 잠깐만 30% 3만 6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가중치가 1대 1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한 부분에선 30% 감소하고 얘는 동결이라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2019년 전체 값은 몇 프로 감소한 걸까? 당연히 15% 감소한 거지. 왜? 감소량이 30%인데 전체 값은 2분의 2, 그러니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진짜 자뻑하는 게 아니라 잘해서 자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진짜 자세히 설명한 건 그 부분은 진짜 내가 인정합니다. 제가 잘하는 건 인정 못 하는데. 자, 보자. 자, 여러분. 얘가요. 15가 되면요. 50% 증가한 거죠, 여러분. 얘는 그대로 간다고 쳐볼게. 그럼 25가 되지. 그러니까 전체 입장에선 뭐야? 20에서 25가 된 거잖아. 그럼 증가율 뭔데? 4분의 1. 여러분들이 잘 아는 25%. 얘는 뭐였는데? 50%. 이거 보는 거라고. 자, 그럼 됐어. 4대 1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소에서. 얘가 30% 감소했잖아. 그럼 전체 감소량은 뭐야? 5로 나눠주면 되지. 얘는 그대로니까. 얘 30%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30% 감소했는데 그 30% 감소한 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예요? 5분의 4. 80%. 그럼 30%에 80%는 뭐죠? 24%. 38에 24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전체 감소율은 25%, 24%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25% 미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니은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최대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봤어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자, 16년 부동산 압류 건수가 여러분 이거는 계산을 해야겠다. 빼주면 되죠. 뭐 13만 4,700 정도 되나? 14만이래. 죄송해요. 12만 4,700. 그 다음에 14년 볼까요? 14년은 있죠. 12만 2천 정도. 자, 그럼 여러분 한 2,600 정도 증가했다고 보자고. 얘 입장에서 2%는 뭐죠? 2,400 한 40 정도 되겠네. 그거 빼줘봐야 남은 수치가 160 정도 언저리 될 것 같은데 이게 0.5%를 차지할까? 왜? 얘 1%가 얼만데? 1200 정도 되는데 그거의 0.5%는 반이잖아. 그럼 벌써 600인데 터무니없죠. 2.5% 넘지 못합니다. 10번. 자, 기술사 기능장. 반가운 자격증들이 나왔군요. 공대나 이제 자연대 이공계 나오신 분들 아주 반갑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토목 기사가 있는데 측량 기사, 지형 공간, 정보 기사가 있는데 그 실기 빨리 따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자, 뭐 합격률은 당연히 응시자분의 합격자겠죠. 자, 일단 기사는 나와 있어요. 실기가 맞는데 얘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29.7인데 얘 딱 봐도 지금 40% 넘잖아. 맞아요. 잠깐 맞다니. 얘 때문에 틀렸어요. 필기 응시자가 가장 많은 등급이 기능사입니다. 그런데 필기 합격률도 가장 높냐 묻고 있는데 46점인데 얘가 아까 우리가 40 넘는다라고 넘어갔죠.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됩니다. 얘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좀 그렇고 이거 좀 조밀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그 등급끼리 이렇게 그 비교를 하다 보면 말하면서 대충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좀 되게 조밀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어림산해 봅시다. 얘를 99로 봐도 상관없어요. 3 차이라서 진짜 오차 졌거든요. 얘는 216으로 보자고. 그럼 얘가 46.2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나는 이렇게 판단할게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입니다, 그냥. 46.2%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볼래. 오랜만에 이면지를 같이 써보는데 얘의 절반이 뭐지? 108. 108이 무슨 뜻인데? 108배가 아니라 108번 절하는 게 아니라 50%. 근데 99야. 뭐가 부족하네?
뭐가 부족하지? 9가 부족하네. 자, 그럼 무슨 뜻이지? 아, 결과적으로 50%에서 216분의 9가 부족한 거구나. 그럼 얘는 뭘까? 곱하기 4를 해볼까? 아, 일단 4%는 가겠네. 4 곱하면 한 8.64 정도 되니까, 아, 대략 한 4.2에서 4.3% 정도 되겠구나. 왜? 나머지 수치를 보면 216분의 0.36이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맞죠? 왜? 이거의 반절이 이가 이제 두 배가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더 볼 필요가 있나? 이 정도면? 아, 3이 아니라 4.1에서 한 4.2%. 됐네요. 잠깐 이거 빼줄게요. 빼면 45.9에서 45.8 사이가 되겠죠. 어찌됐건 얘보단 작아요. 적습니다. 그럼 얘가 가장 크니까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의외네요. 이렇게까지 조밀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실기합이 실기가 필기보다 합격률 높은 거 찾아볼까요? 자, 여기다 별표 칠게요. 얘는 아니었죠? 얘 맞고요. 자, 3개인데 얘는 쉽다. 그래도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여러분. 얘보다 훨씬 크다는 건 알 수 있죠. 4개입니다. 그럼 이을이니까 4번. 얘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약간 선 넘었네요. 너무 조밀해가지고. 아마 계산기 쳐보세요. 여기 근접할 겁니다. 한 45.8, 7, 9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11번. 매칭형이고요. A, B, C, D 그 기업을 고르라 라고 하네요. 자, 일단 2019년도에 화학제품 매출액 상위 9개 기업의 매출액이니까 화학제품 19년이 나와 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썼다는 건 뭐죠? 2018년 화학제품 매출액을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총 매출액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화학제품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요거는 뭐 이거 볼 필요 없겠죠. 자, A는 한번 써줄까요? 그냥 눈에 이제 들어와서 얘는 쓰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100%니까 결국 얘가 총 매출액이니까. 자, 드폰과 KR 화학의 2018년 화학 제품 매출액은 각각 해당 기업의 2019년 화학 제품 매출액의 80% 미만. 야, 이거 문제 좀 더럽다. 물어보는 게 좀 더럽네요. 매칭형 치고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19년 매출액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018년은 뭐가 되죠? 80% 미만이니까 0.8을 이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화살표를 해볼게요. 이거라는 거잖아.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물었지. 전년 대비 증가율은 뭐지? 당연히 18분의 19가 되겠지. 그럼 이거를 분수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되지. 그럼 이게 뭐지? 0.8 이하분의 1이 돼요. 이거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10분의 8로 보면 되는데 8분의 10이야. 아, 그 얘가 뭐죠? 1.25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8년 대비 19년, 즉 증가율이 1.25라는 것은 1.25 이상이란 소리입니다. 이상이 초과라는 소리입니다.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1.25 초과가 무슨 뜻이야? 이건 배수잖아. 그럼 얘를 증가율로 바꾸면 뭐야?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빼기 1을 해주고 곱하기 100. 그럼 25%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80% 미만. 드폰과 KR 화학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25 초과인 거. 증가율이. 하나, 둘, 셋. 얘네 셋 중에 반드시 나옵니다. 따라서 A, B, C.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다. 답변 안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번 이거 직접 해보세요. 이게 익숙지 않다면 질문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뭐 이면지 같은 거에다가 좀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 좀 뭐랄까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이제 하시다 보면 좀 이제 좀 그나마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고 두 번째 넘어갈게요. 덱슨모빌과 신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9년 화학제품 매출액이 각각 총 매출액에서 화학제품을 제외한 매출액의 2배 미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비중을 보면 되잖아. 왜? 화학제품 매출액 비율이니까 나머지 빼면 뭐예요? 그걸 제외한 매출액이니까 2배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2대1 묻는 거예요. 전체가 3이고. 그래서 여기 아마 66.7 3분의 1이 66.7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네. 66.7니까 넘어가고 여기 있다. 얘네들 이름 있고 B,
포르오사 D. 그럼 뭐예요? 아, 포르오사는 나와 있으니까 BD가 뭐다? 백슨모빌 시노텍. 백슨 시노텍. 뭐야 이거? 하나밖에 안 지워진다고? 자, 그러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빨간색으로 좀 쓸게요. 자리가 부족해서 헷갈릴까봐. 그럼 뭐야? 아, 아니다.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려나? A씨가 여러분, 이러면 좀 보이시죠? 드폰 또는 KR 둘 중에 하나고, B, D가 백슨 또는 시노텍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까다롭게 나왔네. 자, 2019년 세 번째. 총 매출액은 포르오사가 화학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음. 자, 그러면 KR 화학이 A나 C 둘 중에 하나니까 62.4잖아. 근데 포르오사보다 작다고 했죠. 이거 아까 적어놓은 게 다행이었네요. 포르오사가 KR 화학보다 작다. 그럼 A는 뭐가 된다? KR 화학이 된다. 왜? 62.4니까 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작겠죠. 67%가 34.6이라는 거는 이게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니까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얘가 나와요. 그 17.3이니까 대략 한 3점 몇. 얘는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이건 맞고 됐고 이제 마지막. 아, 이거 좀 까다롭구나. 자, 18년 화학 제품 매출액이 자빅이 시노텍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 결국에 뭐예요? 자빅과 시노텍. 시노텍은 B 중에 나오니까 자빅. 요거분의 요거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53으로 나눠야겠죠. 정확하게는. 근데 차이가 얼마 없으니까. 자, B 볼게요. 이게 한 1.3 정도 되겠죠. 그걸 나누면 이제 18년 매출액이 돼요. 그런데 얘 나누면 40 넘잖아. 자빅은 37.6인데.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는 시노텍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B는 안 됩니다. 그럼 D가 당연히 시노텍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요. 매칭형 치고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12번 옳은 거. 자, 면적이 나와 있고 지가가 나와 있고 보상 배율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제곱미터 10,000원. 모든 거의 합이다. 오케이. 다 곱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상비는 다 더한 거에 1.2를 곱하면 되겠네요. 용지 구입비 이제 20%니까. 자, 1.4가 증가합니다. 깔끔하게 2배가 증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죠. 한 1.77배 정도 증가를 해. 얘는 뭐지? 10이니까 뭐 1.67배. 왜? 3분의 2니까 약분하면 얘 3배 증가하고 얘도 지금 뭐 2점 뭐 한 5배 정도 증가하지 않나? 대충 2.5의 제곱이 6.25니까 2.5는 안 되겠지만 뭐 3배, 3배. 자, 얘네들이 2를 넘었다면 아주 편하고 의심 없이 기억은 옳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 때문에 2배 이상이 될까? 이상일까?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걸 다 더해서 곱하고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출제자는 절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라고 이 문제를 낸 게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도 사실상 무리가 있고요. 자, 50 곱하기 150이고 얘네들이 결국에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나머지 보시면 3배에 해당하는 게 100 곱하기 200이고요. 3배, 3배 하는 거 보면 100 곱하기 150, 100 곱하기 50 똑같은데 나머지를 보시면 이 3배, 2배 이상 이렇게 곱해지는 애들의 값이 얘네들의 값보다 월등히 큽니다. 얘 7,500인데 얘 2만이나 되잖아. 벌써 2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5,000이 되고 얘는 기껏해야 5,000이고 따라서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얘네들보다 크기 때문에 이 1.77, 1.67배라 해서 변경 전보다 2배 아래가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딱 봐도 2배 이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건 뭐 계산을 하라는 문제네. 3배죠? 맞죠? 돼지가 2만에 이제 3배니까 6만 정도 되겠죠. 너무 뭐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편하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막 따질 필요는 없겠다. 100 곱하기 200이니까 얘가 가장 크고 이 배율도 3배 잠깐 3배가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 4.8이고, 얘를,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3이, 이게 지금 많이 증가하는 지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곱하기 3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3.2 차이가 나니까, 증가한 차이로 하면 뭐 3.2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근데 얘 너무 크고, 얘는 이건 빼주면 뭐가 되죠? 한 3.6? 그런데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크잖아, 얘가, 돼지가.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죠. 이게 너무 커서. 따라서 돼지가 가장 크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계산할 필요가 없이. 지목별 보상비에서 용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 용지 구입비는 각각 지작물 보상비는 각각 지목 용지 구입비의 20%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똑같은 거잖아. 그거죠. 1.2분의 0.2가 되는 거죠. 6분의 1로 똑같습니다. 이건 같아요. 정답 5번이네요. 공장의 감정가 기준. 전의 실거래가 기준. 이거 실전에서는 그냥 바로 계산하고 넘어가는데 해설이라 이렇게 따로 빼와서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같으니까 상쇄시키고요. 곱하기 2배죠. 이렇게 가는 게 곱하기 2개죠.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뭐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계 문제. 세계대학 평가, 세계대학. 자, 18년도 자료고 국립대가 지금 5개가 있는데 국내 3개랑 총점, 부문별 점수는 이제 이걸 다 더해서 일단 봅시다. 가중치가 다르네. 그럼 다 더해서 나누기 5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가중치를 고려해서 나누기 5를 하라는 소리.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1, 2, 3, 4, 5, 6. 요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네. 당연한 건데 막 이렇게 말로 풀었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자, 당연히 나를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이거에 맞는 걸 찾으라고 하겠죠. 그럼 일단은 뭐냐면 18년도를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이 동그라미 대학교가 여기 A, B, C, D, E 중에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빠르게. 당연히 이 계산하는 걸로 계산해서 이거랑 같은 걸 찾으면 되는데 좀 빠르게 최대한 좀 계산을 덜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됩니다. 얘로 가볼까? 산학협력. 아니 얘는 이제 안 나와 있으니까 갈 수가 없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국제화 점수를 결과적으로 총점이 어떻게 되냐면 2.5% 곱하기 24.7. 2.5 이제 생략할게요. 퍼센트는. 이거를 뭐다? 7점으로 나눈다. 퍼센트 생략. 그리고 지금 약분되잖아. 결과적으로 3분의 1이에요. 이거 다 더해서 3분의 1 하라고. 그럼 42에다가 43.5에다가 68 정도 되죠? 대충. 나누기 3하면 뭐 되죠? 2.xx. 이거랑 비슷한 거 뭐가 있죠? 이게 국제화였으니까. 22점 여기 있다. 그게 2대학이네요. 됐습니다. 이제 게임 끝났어요. 얘는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 2.5분의 2.5라서 결국에 이 점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점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야? 산학협력 40.5 3번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되겠죠. 왜냐면 40.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추가로 필요한 자료. 이건 쉽죠. 이거보단. 전 세계 대학. 자, 그럼 2017과 18 전 세계 대학 평가가 필요하겠죠. 이런 건 다 알 수 있을 거고. 자, 이 동그라미 대학교는 2대학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지금 A랑 C의 세부 지표별 점수를 언급하고 있죠. 따라서 추가로 필요합니다. 뭐가? 세부 대학 지표별 점수가. A 대학은 그냥 뭐야?
이걸로 충분히 이제 퉁칠 수 있는데 세부지표를 지금 C대학을 묻고 있기 때문에 C대학 세부지표별 점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와우. 표차트 변환형. 요거는 방법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5원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시험 보는 날 실전에서 그냥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그거부터 봤더니 그게 답이야. 이런 행운이 따르지 않는 한 사실상 웬만한 요령은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계산하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두 문제를 더 풀던가. 옳지 않은 거?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 되게 단순해 보이죠? 아닙니다. 이 안에 볼 게 되게 많아요. 3개나 있어요. 매출액 부가가치도 있고. 요거는 그냥 바로 트래킹입니다. 따라가서 보면 됩니다. 한식, 서양식, 중식. 이 순서 똑같이 확인했고 종사자 매칭시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죠.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이거 솔직히 뭐 방법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거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얘 때문에 한 6, 7분, 5, 6분은 또 소모하게 될 것 같거든. 그래도 해야 되니까. 자, 15년도 한 중식을 좀 볼게요. 7.6%. 사업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171분의 13이라는 거죠. 얘가 8%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왜? 7.6이니까 8%를 기준으로. 이거 곱하기 8하면 13.6 정도 돼요. 근데 13이니까 당연히 8%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근접하니까 어느 정도 맞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찝찝하면 그냥 계산하면 되지 뭐. 0.1%가 1.7이니까 곱하기 한 4, 6 정도 하면은 아마 7.6%에 근접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7.4에서 7.5%가 나올 건데 왜 7.6이냐면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고려를 안 해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서양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가 1%가 1700 얼마인데 1182면은 맞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뭐 나머지는 이 셋을 더한 게 100%니까 얘네 둘이 맞으면 얘는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얘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16도 볼게요. 자, 중식 같은 경우는 9940이고 168이니까 6%가 되는지 여기다 6%를 곱하면 되죠. 일단 16만의 6%는 9600이 되겠죠. 8000의 6%는 480 정도 될 테니까 이것만 더해도 많이 넘어가요. 근데 9940이니까 6%는 안 넘는구나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얘도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도 뭐 맞는데? 왜냐면 지금 비슷하잖아요. 9885 166746이니까 6 곱하면은 뭐 그래도 만 넘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얘는 6.0%입니다. 그럼 이제 맞다라는 건데 얘는 17에다 6을 곱하면 1만200이 되는데 나머지를 보면 3445가 되죠, 여러분. 얘 6%는 한 200 정도 됩니다. 둘이 더하면 1400이죠. 약간 넘으니까 타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9년도 얘 이제 이거 보라고 지금 이렇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여러분 얘 곱하기 0.6 하면 0.06 하면 1만200부터 시작합니다. 1198은 고려 안 했습니다. 작죠? 그래서 5.9. 하지만 근접하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맞네요. 맞습니다. 0.7도 한번 볼까요? 서양식 1247. 이거에 지금 뭐야? 한 12.5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7 곱하면 11구니까 0.7이 맞죠? 대충 비슷하니까. 자, 업체당 종사자. 뭐야 이거? 서양식. 이건가? 잠깐만. 업체당. 이거잖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한식부터 볼게요. 15, 157, 468이면 곱하기 3하면 45에다가 47만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15 3배 맞죠? 한식이 3배고. 자, 중식 볼게요. 5.2 13분의 80 아닌데? 이거 6이 넘어가잖아. 5.2라고 돼 있죠. 여기서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네요. 왜냐면 지금 중식이 13분의 80이지 않습니까? 13 곱하기 6이 78이거든요. 안 맞아요. 3번이 정답이었고 4번 이것도 뭐 그냥 보면 되는데 468에서 473이니까 무슨 계산 시간이야 뭐야 이게. 473, 474로 어림산 할게요. 플러스 6이니까 1%는 먹고 들어가겠죠. 1% 빼주면 한 1.3이니까 곱하기 3하면 한
14 그 정도 되니까 1.2%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식 같은 경우는 80에서 69로 내려갔으니까 11이죠. 80분의 11이면 12.5%거든요, 여러분. 8분의 1이. 그럼 이제 12.5%에다가 1 더 있으니까 1.25 더하면 한 13.75가 돼요. 반올림 한다고 했죠? 반올림 하거든요. 별도의 언급 없어도. 솔직전 둘째 자리에서 14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 답이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만 한번 풀어볼까요?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자, 106 반올림 했어요. 3일 내렸어요, 그냥. 이거 계산하면 얘 30%가 31.8이죠. 근데 분자는 31이니까 0.8이 부족해. 그러니까 뭔가 30%는 안 되겠구나. 하지만 근접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16번. 와, 15번 설명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네요. 자, 물류 업종이 5개가 있고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업체 수랑 매출액 종업원을 지금 나열을 해줬고 여기서 전문 인력 수랑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모두 포함된다고. 각자 개별이 아니라고. 굳이 이런 말을 안 해줘도 그치, 이런 말을 좀 해주는 게 좋겠네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기억 볼게요. 업체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종합물류. 20으로 보고 32만으로 보면 16,000 정도 될까요? 나머지에서 이렇게 큰 게 있나요? 없습니다. 기억은 맞아요. 종업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 비중이 가장 낮은 거. 요거분의 요거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얘가 딱 눈에 띄지 않나요? 100분의 1. 이 출제자가 얘 보고 판단하라고 이렇게 숫자를 쉽게 줬네요. 얘네들보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숨겨진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1%입니다. 알았어. 그러면 화물정보업을 찾았어. 근데 뭐래요? 매출액당 전문 인력수. 요거분에 요거를 또 묻고 있네. 가장 많은 업종이래요, 이게. 이거는 가장 많대요. 매출액분의 전문 인력. 얘를 200으로 보면 얘 4%죠. 4%는 넘겠네. 5%는 안 되고. 이 사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가장 많은가 따져볼까요? 얘는 뭐 3%도 안 되고, 얘는 1%도 안 되고, 얘는 2%도 안 되고, 얘는 1% 약간 넘겠네요. 그럼 맞네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다. 디귿 봅니다. 디귿. 업체당 전문 인력수. 요거분에 요거. 맞죠? 가장 적은 거 물류 시설이라고 합니다. 17 곱하기 7, 8. 8에 56? 8 약간 넘겠네요. 그쵸? 8 약간 넘는 거. 근데 이게 가장 작아요? 화물 정보업이 2분의 8로 4인데? 틀렸습니다. 업체당 종업원 수가 가장 적은 거. 요거분에 요거. 50, 70, 100. 100 넘고. 화물 정보업이네요. 근데 종업원 중 전문 인력 비중 8%, 정확하게 8%. 그럼 8% 기준으로 볼까요? 얘는 10% 넘으니까 볼 거 없고. 얘는 뭐죠? 얘는 8% 곱하면 되나? 얘 좀 약간 애매하네. 얘는 10% 육박하고, 얘는 10% 넘고.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야겠다. 귀찮으니까. 때때로는 또 이렇게 방법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답이 나와서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자, 분모는 17.87배죠. 100이니까. 얘는 뭘죠? 10. 87에 56. 25. 근소하게 얘가 더 큽니다. 분모의 증가율이. 이렇게 됩니다. 화물 정보비 더 크다는 소리죠. 가장 낮은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건 얘입니다. 왜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놨지? 정답은 1번. 자, 17번. 유통업체 가나다라 마바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현황이 지금 나와 있고, 유통업체랑 사업장, 유통업체는 같아도 사업장은 다른 업종이 이제 백화점이냐 마트냐, 그다음에 간접 고용 인원, 그다음에 간접 고용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자, 각주 좀 봅니다.
아, 그렇죠. 간접분해, 직접분해, 간접이 당연히 비율일 테니까. 자, 그럼 요거 나누기 해서 뭘 구할 수 있죠? 직접 고용 인원을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전체 그 고용 인원을 업종별로 다 구할 수 있겠죠. 옳은 거 기억 봅니다. 총 인원이니까 그냥 전체로 따지면 되는 거 아닌가? 마트 백화점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뭐 하나는 구해야겠지 뭐. 뭘 구할까요? 백화점을 구할까? 뭘 구할까? 아니지, 간접교원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마트로 가죠, 여러분. 8,600 이거 3,200으로 보죠. 3,200으로 보면 11,800명. 그럼 이거 더하면 아 14,000명 정도 생각하면 될까? 그럼 대충 14,000으로 볼게요. 그럼 빼주면 6,700 정도 되죠. 2배 이상 되죠. 비정규직 직접 고용 인원은 A가 H 10배 이상이다. 자,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 75%. 아, 그럼 얘 뭐야? 4분의 3. 그럼 뭐예요? 4분의 1이 직접 고용 인원이겠죠. 근데 굳이 이거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 둘이 더해서 100%니까 이거의 3분의 1이 얘잖아. 그럼 뭐야? 이걸 그냥 3분의 1로 나누면 됩니다. 그게 뭔데? 직접 고용 인원. 1,100, 한 33명 정도 될까? 이 정도. H 물어봤죠? 자, 90.4%래. 그럼 나머지 10%는 뭐가 된다? 직접 고용. 아, 그러면 이거 그냥 이것도 나누지 마. 이거 나누면 전체가 나오는데 전체에서 이걸 빼주면 직접 고용 인원인데 그렇게 왜 귀찮게 합니까? 자, 9%가 뭐죠? 이게 뭐에 해당하지? 9.04%. 그냥 9%로 봐도 되잖아요. 얘 10%는 뭐야? 15.5. 얘는 뭔데? 아이고. 0.9% 정도 되겠죠. 둘이 더하면 9.94. 거의 몇 프로에 육박하죠? 10%. 얘 더하면 되겠네. 170명.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고 여기 나열해서 그렇지 굉장히 그 간단한 부분이에요.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는 부분이에요. 암산도 됩니다. 왜? 이거 9% 10%면 이거 점 하나만 가면 되잖아. 155 머릿속에 칠판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요. 155에다가 하나 더 그려. 그 9% 0.9%니까. 그래서 155 더하기 15 암산 170. 얘가 뭐다? 직접 고용 인원이다.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배 딱 봐도 안 되잖아요. 1700이 아니니까. 어? 이거 뭐 바로 또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이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맞으니까. 간접 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장이 뭐가 있을까요? 2가 됩니다. 제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들 때 이 빨간색을 써요. 다른 펜 많이 써봤는데 저는 이 마킹 펜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제가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걸 집 들었다는 거는. 자, 직접 고용 인원은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20%잖아요, 그냥. 그럼 나머지 80%잖아. 20대 80은 1대 4죠. 이거 4배 하면 되잖아. 8, 4, 32. 3만 4,400명. 이게 직접 고용 인원이라는 거죠. 나머지 직접 고용 구하면 되죠. 이게 30%잖아. 음. 그럼 이제 얘 2배 해주면 한 4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누자. 나누는 게 더 빠르겠다. 귀찮으니까. 자, 그냥 나누지 말고, 여러분 얘 2배 해주면 60%잖아요. 이거에 해당하는 수치가 30%니까 얘 2배 해주면 뭐 4만 1,500명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60%에 해당하는 수치잖아. 직접 고용은 아직 10%포인트 비중이 필요하잖아. 그 얘를 3으로 나누면 되죠, 뭐. 그럼 10%가 될 테니까. 한 7천 명 정도 되겠네. 그럼 대충 한 4만 8천에서 4만 9천 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빼주면 되잖아. 그럼 15,000명이니까 당연히 다른 것보다 그 합보다 많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간접 고용 비율을 묻고 있는데 다 라가 있습니다. 하나면 좋겠죠. 근데 이거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4.3에서 34.4죠. 가중치를 고려 안 해도 100%이 안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가중치를 고려 안 해도 34점 이 정도만 봐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가 좀 문제긴 한데 고용 인원을 보면 얘가 지금 압도적으로 작죠. 무시하란 소리입니다. 나머지 얘만 보고 보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지? 19.6에서 36.6 사이에 있다는 거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다 유통업체의 그 간접 고용 비율은요. 정확하게 이 라인,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속하겠죠. 그런데 얘는 수치가 너무 적으니까 무시하자 이런 뜻입니다. 1대 4가 정도 되겠네요. 물론 이거보다 좀 높겠지만 그럼 무슨 뜻이죠?
얘가 더 무겁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 가깝다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36.6이니까 37로 보고 얘 20으로 보면 80이잖아. 그럼 117에다가 전체가 5였죠. 1대 4니까 이거라고. 얘 그러면 한 23 정도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압도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죠. 라가 더 높습니다. 다보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해수면 온도 변화에 따른 알파 지수 E현상, L현상인데 옳은 거 좀 봅시다. 이런 그래프 유형은 처음 보는데 헷갈리니까 좀 체크 좀 해줄게요. 평균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거 지금 딱 보니까 사이즈가 그건데 엘니뇨 라니냐 현상인데. 그럼 이제 평소보다 이제 평균 온도가 높거나 낮을 때. 자, 8월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27.9가 가장 높은데 이게 5월입니다. 자, 일단 17, 18년도는 다 있고 1년치가 19년도 보면 여기서 끝나요. 6월이죠. 그래서 6월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알파 지수가 19년 6월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월 다음 월이죠. 7월 거까지 해서 고려를 한 거잖아요.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7월까지 관측됐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8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18년도가 얘인데 그 0.5 이상이 5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아니다. 이 현상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것도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있었다고 판단한다. 5개월 이상.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19년 넘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무슨 뜻? 다섯, 여섯. 지금 몇 개월이야? 1, 2, 3, 4, 5, 6, 7, 8, 9, 10? 10인가? 잠깐만. 0.5 이상.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발생했다는 거죠. 5개월 이상 이제 지속되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따라서 2018년도 3개월이 포함되잖아. 그래서 이 현상이 있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0.5 이하. 하나, 둘, 셋. 그 얘는 뭐야? 17년 겨울까지 한번 가봐야지. 있네. 하나, 둘, 셋. 1, 2, 3, 4, 5, 6. 6개월 지속됐죠? 그래서 둘 다 있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은 8개월, L 현상은 7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인데 L 현상이. 이 현상은 아까 우리가 몇을 구해봤죠? 잠시만요. 이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틀렸다라는 걸 딱 보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월별 기준을 해주면 온도가 1도씩 낮았다면 우리가 지금 알파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해수면 온도 지표의 평균값이었죠. 그런데 해수면 온도 지표는 어떻게 구해요? 온도에서 기준 해수면 온도를 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1씩 낮아진다고. 그럼 뭐가 돼요? 모든 그 관측된 월의 수치에서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을 보면 마이너스 0.5 이하로 가는 게 없어요. 1을 다 더했기 때문에. 따라서 L 현상이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 제가 혹시 이 현상 말할 때 1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입니다. 제가 왜 10이라고 했죠? 끝날 때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19, 20번 보겠습니다. 판매 점수, 해외 점수, 판매율 점수 총점이 나와 있는데 옳은 거. 일단 주어진 자료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10개 종목이 이제 그 총 판매량이 있겠죠. 거기서 그 분의 해당 종목 입장권 국내 판매량, 그다음 곱하기 1만, 곱하기 5천. 우리가 보통 퍼센트 구할 때 100을 곱하잖아, 비중을. 근데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무슨 뜻이야? 이게 결국 분모 그 종합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와 있어도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국내 그 입장권 국내 판매량이 그 1만이고 1만 장, 해외 판매량은요, 입장권이 5천 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이제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 더 이상 여기서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다 모인 게 결과적으로 1이 될 거고, 이거 지금 다 모인 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만에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만을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입장권 국내 판매량이 1만, 해외 판매량이 5천이라는 소리랑 동치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판매율은요, 이거 해서 그냥 발행량, 이번에는 판매량이 아니라 발행량, 그리고 천장.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해당 종목 입장권 발행량의 뭐 그 수랑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좀 되게 특이한 문제입니다. 사실 보통 합계는 주어지는데 합계는 총점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다 더하면 되는 거고. 자, 기억 봅니다. 안 나와 있는데? 그럼 구해야지 뭐. 여러분 얘가 숫자가 적으니까 얘로 한번 볼까요? 860이니까 뭐 1300, 2400 이거 둘이 하면 2600, 뭐 3000, 그다음에 한 4000 정도 되나? 정확하게는 아니라 한 4000 정도 된다고 치면 한 1000, 1000, 1170이니까 한 2100 정도 된다고 봅시다. 되겠네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1300, 1800, 1900, 그다음에 4400, 6500, 한 6800, 7800, 한 9300, 1만. 근접하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1500, 만이랑 5000. 자, 그러면 뭐야? 국내는 해외 판매 전수의 1.5배 이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잠깐만, 좀 2배가 넘어가니까 맞죠? 입장권 국내 판매량이 만약에 14만 매이고 해외 판매량이 10만 매라면 입장권 판매량은 국내보다 해외가 많은 종목 수가 몇이냐라고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분모를 정해줬습니다. 가정을 한 거죠. 14만 하면 되죠, 못 가질 거. 그럼 14가 되잖아. 근데 뭘 물어봤죠? 판매량. 곱하면 되잖아. 이항해가지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14 곱하기 10만이니까 얘는 뭐예요? 10만. 20. 아. 자, 그 무슨 뜻이냐면 이거 곱하기 해가지고 한 게 국내보다 해외가 많은 종목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곱셈 값이 얘가 더 큰 거를 골라달라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까지 거 7천 정도 되는데 얘 9천이니까 얘 당연히 넘죠. 얘는 지금 이게 거의 2배 가까이니까 얘가 커요. 얘는 이제 비슷비슷해서 그렇게 얘보다는 안 커서 얘가 이제 당연히 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2만인데 얘는 2만은 훨씬 넘죠. 얘도 안 되고, 얘는 뭐야? 2800에다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좀 볼까? 2840. 얘가 약간 더 크겠네요. 얘가 200으로 보면 2800인데 얘는 142로 봐도 2800을 넘어가니까 1, 2, 3. 당연히 얘가 크고 크니까 이건 아니고 2배 아니고 맞네요. 4개. 입장권 발행량 넘기면 판매율 점수, 얘는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아. 500 정도 될 테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지. 얘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 이 말이죠. 과연 판매 점수의 합으로 봐야 되나? 근데 그렇게 보면 솔직히 가장 편하겠죠. 근데 이 판매량을 보시면 분모를 각각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분모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0분의 2와 10분의 3을 비교할 때 이게 동일하니까 2대 3으로 비교해도 대소 비교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판매 점수랑 판매량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주어진 자료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둘이 더한 값을 얘로 나눈 걸로 해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G 같은 경우 보면 154죠. 나는 이게 140인데 지금 얘 빼고 지금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F만 보시면 F보다 20이 크긴 해. 하지만 얘네 더한 값이 F는 330이고 330을 넘고 얘는 150이라서 결국 2배 차이가 나거든. 따라서 얘가 작다고 해서 얘가 그러니까 F가 G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G가 가장 낮다라는 걸 우리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너무 커서 G랑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G가 가장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20번 볼게요. 어린이집 현황. 옳은 거. 누적 개수로 이렇게 해놨구나. 정원 나와 있고.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만 5세 이하니까 여기만 보면 되겠지. 누적이니까. 얘는 이제 따로니까 얘네 둘만 비교하면은 얘는 뭐야? 정원에서 한 명 여유 있네. 얘는 215면 딱 맞네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서 한번 계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웬만해서 물어볼 겁니다. 괜히 이렇게 정원 이런 걸 주어주지 않기 때문에. 됐어요. 자, 보육교사 한 명당 최대 보육 가능 원화 수. 한 세 이하는 아무래도 어리니까 좀 많이 봐줘야 될 테니까 한 명당 최대 3명의 아이를 보살필 수 있고 좀 더 늘어나겠죠.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크면 클수록 당연히 최소 인원의 보육교사를 고용해야겠죠. 인건비니까. 한계 연령대만 1세 초과 2세 이하인 원화의 33% 이상은 이든셈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거 빼라는 겁니다. 120명. 그럼 이든셈은 뭐죠? 40명. 어디서 많이 봤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쭉쭉 가는 이거죠? 33% 이상 맞죠? 올고운 이거 계산하라는 거네. 자, 일단 2명. 그 다음에 20명이니까 4명이네요. 5, 4, 20이니까. 자, 이거 빼주면 28인가요? 맞죠? 28이니까 4명이네요. 현재까지. 자, 이거 빼주면 50명인데 안타깝게도 3명을 하면 45명밖에 못 보니까 5명을 뽑아야 됩니다. 잠깐만.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뭐야? 만 4세 초과는 그럼 이걸 뺀 값이 42니까 이거 둘이 더해야겠죠? 98명. 이것도 안타깝지만 5명입니다. 4명을 할 수는 없어요. 10명. 뭐야? 뭐 잘못했나? 다시 한번 볼게요. 2명. 4명. 28, 7, 4명. 50명. 3세 이하? 여기 잘못했다. 여기 5가 아니지. 4지. 4명이면 충분하지. 자, 5세 이하니까 여기서부터는 42명, 98명. 맞네요. 그럼 5, 4, 4, 8, 12. 19명이네요. 틀렸습니다. 어쨌든. 정원 대비 현재 원화 수비율이 가장 낮은 거 아이온. 16분의 15. 얘는 뭐 거의 1과 동일하고 얘도 뭐 거의 1과 동일하고 나머지를 보면은 여러분 이거 반대 해석하면 됩니다. 160분의 10인데 얘는 볼 필요도 없겠죠. 186분의 5. 얘가 더 크잖아요. 지금 딱 봐도 분자 크고 분모 작고. 얘도 뭡니까? 210분의 8.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분자 크고 분모 작고 얘가 가장 커요. 반대 해석에서 가장 크다는 건 무슨 소리? 현재 비교하려는 값이 가장 낮다는 소리. 원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디귿 맞고요. 니은 다 제거해버리면 리을 봅니다. 윤빛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추가로 고용하지 않아도 3세 초과 4세 미만 15명이죠. 한 명당. 자, 3세 초과니까 51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보육교사 선생님 한 명당 15명이니까 15로 나누면 3점 몇이니까 4명 고용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60명까지 우리가 이 연령대는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인데 지금 9명 부족하니까 이게 뭔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9명까지 볼 수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주어진 정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놓칠 것 같아요. 저 같았어도 이거를 문제 풀다 보면 의식적으로다가 무의식적으로 9명이니까 아니네? 틀리고 1번을 택했을 것 같아요. 정원 한번 다시 보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죠. 정원 일단 보고 잠깐만 무슨 어린이집이야? 윤빛 186이 정원인데 현재 현원이 81명이죠. 5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TO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2020년도 어이없게 삭제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설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도 자료에서 기출 첫 번째 파트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해설 영상이었습니다.